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.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와 질권 설정입니다. 전세와 질권 설정. 예. 어, 이제 전세를 놓으면은 이제 임차인 분들이 그 전세자금 대출을 통상 받으시거든요.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아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죠.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해주지만은 은행은 이제 그, 그 보증서를 끊는 곳이 세 군데 있다 그랬죠. 그래서 거기서 어,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줍니다. 그 세 군데가 서울보증보험, 서울보증보험,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5억까지 해준다 그랬죠.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, 주택금융공사 거기는 2억 2,200까지 가장 적습니다. 2억 2,200.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은 이제 4억까지 해주거든요. 이 질권 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거 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건 뭐냐면요. 은행에서 이제 임차인 분께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그 질권 설정을 그 동의서를 임대인께 보냅니다. 한 장짜리로 통상 한 장이나 두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. 한 장이나 두 장. 그거를 이제 등기로 임대인께 보내면요. 거기에 이제 임대인께서 작성할 거 작성해서 다시 은행으로 주면 됩니다. 그럼 뭐냐면요. 만약에 이제 전세가 3억이다.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2억을 받았다. 그러면은 전세보증금이 3억이잖아요. 그 3억에 대해서 나중에 임차인이 만기가 돼서 이사를 나갈 때 전세보증금 3억을 모두 은행으로 입금을 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 3억을 다 은행으로 입금을 하면은 은행에서는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차인께 다시 돌려줍니다. 그러면은 이제 서울 도시보증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금액의 120%까지 질권 설정을 잡습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대출을 2억을 해줬다. 그러면 120%니까요. 그러면은 2억 4천을 잡겠죠. 직권 설정. 그러면 2억 4천만 은행으로 넣어주고요. 나머지는 임차인 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. 주택도시보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2억을 대출을 해주더라도 전세보증금이 3억이다. 그러면은 전세보증금 3억을 다 은행으로 일단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2억을 대출해 줬으니까요. 2억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임차인께 돌려줍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은행에서는 임차인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잖아요. 그게 뭐 2억이었을 경우. 근데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매월 이자를 은행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임차인이 그 이자를 납부를 안 했다. 그럴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원금,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줬던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 전세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는 겁니다. 그래야 은행도 안전하겠죠. 그래서 질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임대인 분들은 그게 뭐 본인들이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, 임차인 분들이 이자를 못 냈을 경우에 본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. 뭐 피해갈 건 없습니다. 피해갈 건 없고요. 그 최대로 이제 전세 보증금을 80% 해주니까 그러면은 뭐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었다. 그러면 38이 24 최대 2억 4천까지 나가고 6천만 원이 남잖아요. 그러면 아무리 이자가 이제 2년 동안 안 냈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을 넘어갈 수가 없죠. 그래서 그 질권 설정을 해주고요. 그래서 질권 설정을 임대인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. 그 보증금에 대해서 그 보증금은 이제 채권이죠. 채권에 대한 이제 권리를
잡는 거죠. 은행이. 이건 뭐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도 아닙니다. 예. 그래서 임대인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임차인이 만기 시에 직권 설정을 했다. 그러면은 임차인이 만기 시에 이사를 갈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을 주는 게 아니고요. 전세자금 대출받은 은행으로 입금을 합니다. 그 직권 설정 그 용지에 보면은 나중에 어느 쪽으로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도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임차인이 이사 갈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을 주는 게 아니고 은행으로 넣어준다. 그거죠. 그게 질권 설정입니다. 뭐 임대인분들은 그 질권 설정 그 부담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그 전세와 질권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질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임대인분께서는 나중에 그 전세보증금을 임차인 주는 게 아니고 모두 은행으로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. 그거는 이제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하고 했을 경우고요.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는 질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이제 재량이고요.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최대 해주는 게 2억 2,200이잖아요. 최대로 해주는 게요. 제일 작습니다. 그래서 질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대신 서울보증보험하고 주택도시보증은 질권 설정을 100% 합니다. 100% 하는데 주택도시보증에서 보증해 준 거는 그 전세보증금 전체를 은행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에서 한 거는 그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에 120%를 입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뭐 복잡할 것 같은데요. 이것은 뭐 은행에서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설명을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예. 여기 서울보증보험, 주택금융공사, 주택도시보증 이게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건 뭐 크게 상관하실 바가 아니고요. 이제 은행, 뭐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전세자금 대출은 그 은행에서 해주는 거고요. 이런 보증보험이라든가 보증보험 회사라든가 서울보증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민간이죠. 민간기관이고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주택도시보증은 공공기관이잖아요. 예,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. 이것은 이제 그 은행하고의 관계고 실제적으로 돈은 이제 은행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전세 질권 설정이 들어갔을 때 그게 뭐 임대인께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, 예,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